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TV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공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들하고 의논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실버타운, 학교를 활용한 실버타운입니다. 그 대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네. 대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학교를 이용한 학교 실버타운 이야기는 전에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조금만 풀어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지방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지원율이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문 닫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 인재들 아깝잖아요. 네. 충분히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시니어분들이 많고 시니어분들 중에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요. 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전국에 있는 네. 지방에 원하는 대학들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모읍니다. 예를 들면 한 10곳 정도 모은다. 지역별로 모으는 거죠. 그 지역에, 그 대학에 방학 때 비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방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대학을 개설하는 거죠. 시니어분들은 그 대학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을 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네. 그 학교의 프로그램, 이수를 하는 거죠. 특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방에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싶잖아요. 네. 여기 가서 하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 부산에 가서 한 달 살기, 이거를 제주대학교에 가서 한 달, 학점도 이수하고 오후에는 좀 놀러 다니고 그럼요. 이러면서 여행하면서 이제 한 달 살아보면서 또 그 다음 달에는 부산에 가가지고 그럼요. 그 다음 달은 강원도에 가가지고 네. 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너무 재밌겠다. 2달 살기를 대학에서 하는 거죠. 이미 있는 대학의 기숙사와 식당, 그다음에 건물들을 활용하고 그 교수들의 인적 자원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학사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좋네요. 공파님 사실 제가 미대를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돈이 좀 부족해갖고 아빠가 안 보내셨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지방 대학에 가서 미대를 다닐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한 달 살기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2달 살기 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2달.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 받고요. 네. 점심 먹고 그 지역을 공부하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노후가 아주 풍요롭고 재미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네. 대학들도 문 닫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 지방 거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5개나 6개 정도만 이렇게 모아줘도 시범으로 실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 실버타운은 알겠어요, 용반이.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한 게 초등학교 실버타운? 네. 근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름은 제가 초등학교 실버타운이라고 했지만 네.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시니어들의 교육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는 우리가 뭐 촌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버타운 공부를 한 이유가 우리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식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식사를 잘 챙겨 드시면 노화도 더뎌지고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리면서 충분한 상태에서 재미나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 우리가 실버타운을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0.1%밖에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많이 지어지니까. 많이 지어져도 1%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99% 이상 우리 시니어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되지만 다 수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밥 주는 아파트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고 많이 만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구도심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지방 도시는 이런 곳들은 실버타운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밥 주는 아파트도 만들어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곳에 또 시니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생각해 보았더니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가장 지역의 곳곳에 거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 다닐 만한 곳에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요즘은 폐교 위기에 거의 놓여 있어요. 그런 곳들이 많죠. 네, 그런 데들을 지금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던데 그런 데를 활용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곳뿐만 아니라 네. 뭐 처음에는 그런 것부터 활용을 하더라도 네. 점차 넓혀서 많은 초등학교를 우리 시니어들의 교육과 건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얼마 전에 복지관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시니어분들이 잘 몰라갖고 이용을 그렇게 안 하셨던 걸로 분위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활발합니다. 지금은 복지관이 60대, 70대들이 거의 한 60, 70%꽉 잡고 계시대요. 저희도 60 되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가서 뵌 분 중에서 60 되자마자 노인복지관 복지 카드 만드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활용하기도 버거워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20.7% 정도가 교육세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요? 네. 아마 세금 내다 보면 부가세라고 해서 그 세금 밑에 딸린 세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세라고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돈이 해마다 늘어가지고 네. 작년 기준으로 넘었거든요. 그 돈은 많은데 네. 학생 수는 줄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 시니어들이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교육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100조가 넘는 교육 예산들을 학생들에게도 베풀어야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도 교육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은 국민이니까 시니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도 주고 교육 받고 나서 점심 한 끼 정도는 급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시니어들의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다 잘 먹어야 되지만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드시면 이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복지관 밥을 먹어봤어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더라고요. 3,500원이에요. 네. 나라에서 물론 보조가 되겠죠. 근데 양도 많고 질도 괜찮았어요.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눈에 네. 띄는 거예요. 혼자 되셨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와서 드시는 남자분들이 엄청 많으시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한두 시간 교육도 좀 제공하고 또 식사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이 된다고 하면 도움 되실 분들이 많죠.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예비 시니어일 때 아주 나이 드시기 전에 건강을 좀 챙겨서 제대로 식사만 좀 하셔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장기 요양 관련된 금액들을 엄청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시니어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십니다. 네. 특히 요즘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AI, IT 기술 같은데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시거든요.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었지만 요즘은 IT 모르면 문맹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 배움의 열망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언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교사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물어봤어요. 요즘은 혼자 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주민 시니어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좋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학생 수 줄어들면 또 선생님들을 줄이잖아요. 네. 시니어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요. 뭐 IT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체능 교육도 사실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언어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대 때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는 오전반, 오후반 했거든요. 그랬죠. 오후반 하셨죠? 네. 그 오후반들은 12시 학교를 갔어요. 네. 이것처럼 초등학교가 시니어들의 또 교육이 장이 된다 그러면 오전에 학생들이 와서 듣고 오후에는 시니어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듣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들은 일찍 가잖아요. 어르신들은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학년들 돌아가면은 그곳을 또 활용을 하면 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식사는 같이 하고 아니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식사할 때도 그게 교육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럼요. 아이들 그 급식 지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식사 예절이라든가 또 먹는 것도 좀 돌봐주고 이러면서 같이 식사하시면 또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오후 시니어 교양 특강 뭐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실행한다고 하면 굉장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것도 좀 뜻을 같이 하는 어떤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단 시범 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교육감을 하고 계신 분 네. 또는 앞으로 교육감을 하고 싶다. 내가 지역에 있는 교육 예산을 네. 아주 좋은 데 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아마 그런 분들이 바로 뽑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두고 보겠어요. 연락이 오는지.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에 많이 또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갈고 닦아서 안건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재미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섬마을입니다. 네, 힐리언스 섬마을의 여름 모습이에요. 저희가 4계절 다 와봤는데 여름도 좋네요. 네.